네, 켜지를 않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오래전의 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한다. 다시 정리하면 자, 그래서 여기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갔죠. 그래서 아까 발단에서 연필이 뭐라고요? 연필. 나는 이 소설을 연필로 쓰기로 했다. 결심했다. 연필. 매우 소중한 이야기를 썼다. 이 얘기죠. 자, 다음에 전개. 오래전 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한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봤던, 내가 막내 아들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뉴욕 제과점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가게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는 난로 옆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보니까 잘 입지 않는 스웨터를 풀어가지고 새 스웨터를 짰을 정도로 알뜰하고 검소하고 생활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어머니를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온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관찰의 대상이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죠. 그죠? 자, 그래서 1인칭 시점에 인물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1인칭 시점에 인물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제시가 있는데 이것은 주인공 나의 내면 심리. 과거. 이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간접 제시인데 뭐냐면 말과 행동, 외양 묘사. 자, 이 간접 제시를 통해서 타인에 관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머니를 간접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봤을 때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듯 보였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죠? 방금 지수가 이렇게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열중하는 것 같았지? 이렇게. 속으로는 학원 끝나고 어디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 간접 제시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 엄마가 말한 거 한참 전에 시작했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래된 가게였구나. 엄마는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스웨터를 다시 털을 풀어갖고 스웨터를 짜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물 제시가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특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내면 심리나 과거에 살아왔던 내력은 전부 직접 제시를 하고 그 이외에 타인에 관한 모든 서술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서술. 말과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설명했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딴 얘기하는 거 빼고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도 바빠요. 자, 그래서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는데 왜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라서 고등학교 가고 이제 입시 준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30년 전에는 대학교 입시가 훨씬 힘들었어요. 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 학년, 위에 학년, 지금 2학년부터가 또 모든 과목을 다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선택 과목 없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다 해야 됩니다. 그 수능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과학하고 사회도 틈틈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뉴욕 제과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죽은 뒤에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당연히 항상 거기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없다. 자, 나아가 인생도 변치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제과점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했다. 자, 이 글을 쓰느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언젠가 어머니가 가게를 보느라 제과점 뒤에 딸린 골방에 갓난 누나를 혼자 내버려 뒀을 정도로 억척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나 막 자존심 같은 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부가 안 됐을 때 하여튼 도전해서 뭔가를 하려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갖추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해놓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티가 나요. 30살 넘고 40살 넘으면 수준의 그 어떤 품격 같은 게 막 느껴집니다. 공부를 좀 했구나 그래도. 그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이유예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내가 취업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자, 그래서 이 생활력이 강한 거야, 이분이. 자,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 어떻게 보여줬죠? 골방에 갓난 누나, 그러니까 첫째 딸을 그냥 놔두고 막 일을 했다는 얘기야. 울든 말든 어쩔 수 없어. 난 지금 이거 일을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어디에 그런 방이 있었어요? 난로에 언발을 녹이고 있었거나 들락거리면서 물었을 테다. 저기 수족관 있는 데까지가 방이었어. 그때는 집이 없어갖고 한 방에서 다 그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거든. 호호호. 그래가 뭘까? 그래.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자, 다 그렇게. 다들 가게 하는 사람들은 가게에 딸려있는 조그만 방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따로 집이 이제 생겼어. 그만큼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 우리 형제는 모두 뉴욕 제과점에서 심지어 태어났어요. 단팥빵이나 크림빵처럼 그렇게 태어났다. 자, 그래서 누나와 형은 단팥빵이나 크림빵처럼 태어났다. 자, 그래서 누나와 형은 빵에 빗대어 해학적으로 표현됐어요. 나는 미운 어린 새끼는 아닌데 살림집에서 태어났죠. 살림집에서 태어난 나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형제 간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니 기분은 별로 안 좋아. 누나는 1965년생이에요. 지금 환갑이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뉴욕 제과점이 문을 연 것은 1965년 이전의 일이라. 옛날 빵집이죠. 요즘 만약에 옛날 그런 시골 빵집에 가서 단팥빵이나 크림빵 먹어보잖아요. 아직도 그런 제과점이 있는 데가 있어. 정말 끔찍한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지방 소도시에 선생님이 한번 사 먹어봤는데, 와, 아직도 이런 빵집이 있다고? 한 10년 전의 일이거든, 그것도? 지금은 없어졌을 수 있죠. 요즘 그만큼 빵을 잘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선생님이 빵을 먹었을 때, 파리 바게뜨, 실제 프랑스 사람은, 바게뜨는 프랑스가 확실히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빵은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빵 잘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뉴욕 제과점에서 안 태어났어. 막내니까. 월남 파병이 결정되고,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고, 대학생들의 반대 속에 한일 협정이 조인될 무렵이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죠? 선생님도 저 때는 이 세계에 없었습니다. 자,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뉴욕 제과점은 거기에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했죠?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할까? 바로 나의 삶과 정체성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